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성경 구절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도 죄인이라는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차마 죄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과 예수님은 모든 사람, 즉 너희도 같은 죄인 아니냐라는 것과 죄 지은 여인임에도 예수님은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배우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저는 이 사실에 대하여 전혀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여인은 어쩌다가 간음죄를 지은 죄인이 되었으며 어쩌다가 현장에서 잡혔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겪는 현상을 보면서 다시 이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음모론을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성전에 오셔서 많은 백성 앞에서 가르치실 때 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거나 모욕을 주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극히 정치적인 의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찰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2절로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와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왜 상간남은 함께 끌려오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간통하면 그 둘을 다 죽이라고 신명기 2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음행이라 하였고 4절에는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음행은 음란한 모든 행위로서 상대가 없이도 가능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간음은 반드시 상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간음죄를 지으면 남녀 둘 다 처벌받아야 하고 그렇다면 현장에서 잡았으니까 남자도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둘 다 끌고 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자만 끌고 왔다는 이 사실에서 불순한 의도와 음모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만이 아니라 분명한 음모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러니까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임과 동시에 말을 잘못하면 그 예수를 고발할 건덕지를 찾기 위함이었다 그런 뜻이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으셨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언제, 어디서, 누구랑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너희가 현장을 덮쳐서 잡아왔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몸을 굽혀 땅바닥에 글을 쓰셨습니다. 물론 그 글의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너희의 음모를 안다. 그렇게 썼는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썼는지, 누구 말처럼 거기 모인 사람들의 모든 죄 내용을 다 쓰신 건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이날 이 여인을 잡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오늘 우리나라의 경찰과 검찰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음모론을 제기해 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 누군가의 신고나 고발이 있었을까요? 이들은 어떻게 현장을 덮쳤느냐는 것입니다. 간음이니까 남자의 부인이든 여인의 남편 중 누군가 이들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미행하다가 고발했을까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상대 남자는 잡혀오지 않았느냐,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 그 남자는 잡으러 간 사람들과 같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잡으러 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잡으러 간 사람들보다 더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혹시 잡으러 간 이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빠져나갔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불량배 하나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돈으로 매수해서 여인을 유혹하게 하고 간음케 하여 미리 짜놓은 시간과 장소에 맞춰서 현장을 급습한 이른바 짜고 친 고스톱이었을까요? 그래서 남자는 도망가게 하고 일부러 못 잡은 척 했을까요? 둘째, 왜 하필 예수님이 강의하시는 그 시간에 그 성전으로 데려왔을까요? 죄인을 잡았다면 당연히 죄인을 신문할 장소로 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재판장이 아닌데 왜 예수님 앞에 죄인을 끌고 왔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 범죄 현장에서 잡자마자 즉시 예수님께 끌고 달려온 것일까요? 아니면 진작부터 잡아 두었는데 요새 우리나라 검찰처럼 캐비넷에 넣어 두었다가 때를 맞춰서 데리고 온 것일까요? 셋째, 아마도 이 여인은 낮은 신분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통을 범했더라도 아마 고관 대작의 미망인이나 부인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잡아서 끌고 와서 무릎 꿇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래도 무시하고 쉽게 상대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세 가지 면에서 음모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전혀 사실과 상관없는 그야말로 요즘 말로 뇌피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나라의 경찰과 검찰 그리고 권력자와 기득권의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0.7% 차이로 패배한 대통령 후보였던 야당 대표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400건 이상의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압수수색을 한 것입니다. 경기도청에는 자그마치 23일 동안 별도의 사무실을 꾸려놓고 매일 그리 출근해서 6만 건 이상의 자료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언론에다가 늘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자들은 그대로 받아 쓰고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합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여전히 왜 구속하지 못하고 또 다른 혐의를 씌워서 내일 소환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정치인 한 사람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가진 자들이 애쓰고 노력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간음한 여인 사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처음부터 음모를 꾸민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범죄한 여인을 붙잡고 나서 생각해 보니 마침 꼴보기 싫은 예수를 공격하기 위한 좋은 찬스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즉흥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한 음모는 분명한 것입니다. 검찰들이 그렇게도 죄인으로 만들고 싶어라 하는 야당 대표는 적어도 지금까지 밝혀진 죄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결국은 죄인으로 만들어서 기소할 것이라고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 대통령이 여당의 연찬회라는 모임에 참석해서 준비한 원고 없이 30여 분간 그야말로 말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제가 짜증나서도 다 들을 수도 없어서 다 듣지도 않은 이야기지만 그저 불만 많은 동네 아저씨가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모여서 가게 앞에 평상에 앉아서 소주 한 잔 마시며 언성을 높이고 삿대질하고 앞뒤 없이 논리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저 욕이나 퍼붓는 그렇게 씨부리는 그 말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 그저 잘한다고 동조하거나 칭찬하지 않는 모든 국민과 다른 정당에 속한 사람은 그저 무식하고 철없고 비과학적이고 나쁜 놈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다며 화를 냅니다. 모두를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환경단체 녹색연합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민은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우기는 그러면서 그것을 과학이라고 하는 세력인데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좋습니다. 국민이 멍청해서 80% 국민이 못 배워서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우기면 대통령이 그들과 싸워야 됩니까? 그들을 설득해야 됩니까? 그들을 이해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전포고를 합니까? 1 더하기 1은 2 정답입니까? 그것이 수학일지는 모르고 산수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과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1 더하기 1은 2라고 답을 해야 그게 과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과학은 1 더하기 1에서 100이 나올 수도 있고 1000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 과학 아닙니까? 아니 손바닥에 임금 왕자 쓰고 이마에 흰 개털 붙이고 맞박에 숯검댕이 바르는 것이 그러면 과학입니까? 입만 열면 과학을 말하는 사람들이 천공이라는 사이비 무당의 가르침을 맹신한다는 말입니까? 대통령 관저를 선택하는 데 풍수가의 조언을 듣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곧장 하는 일이 무당한테 전화 걸어서 하루 운세를 묻고 그 지시에 따르는 것이 그러면 과학입니까? 도쿄 전력이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을 받아서 일본 정부가 IAEA 한국 정부에 그대로 옮겨 말하는 것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과학입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원고에 없는 말씀인데요.
30년 동안 핵 폐수를 버리면 해결된다라고 한 그 말의 이유는 뭐냐면 지금 폭파되어진 원자로 안에 타다만 핵 원료와 타고난 폐기물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 양이 890톤입니다. 1톤 트럭 890대가 줄져 서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 양이 얼마나 많은가 짐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기술이 없지만 기술을 개발하면 30년 내에 그 핵 폐기물을 끄집어낼 수 있고 그때 이 원자로를 덮을 수 있다. 그렇게 계산해서 30년을 잡은 것인데 천만의 말씀이라고 일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어렵다. 50년 될지 100년 될지 모른다. 그런데 기술을 개발해서 그 핵물질을 끄집어낸다고 해도 원래대로 한다고 해도 내년부터 그 핵물질을 끄집어낸다고 해도 하루에 끄집어낼 수 있는 양이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이다. 하루에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핵 원료를 퍼내서 890톤을 언제 꺼냅니까?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뭐 중국에서도 냉각수에 어쩌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일반적인 냉각수는 이 원자로를 벽을 돌아서 약 600도씨로 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냉각수 돌려서 금을 그대로 바다로 뻗치는 건데 지금 일본은 이게 깨져버렸어요. 원자로가 깨져서 빗물도 들어가고 냉각수도 들어가고 치아수도 들어간 그 물이 한꺼번에 콸콸 흘러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발전소 냉각수와 같다 그렇게 우기면서 그것을 과학이라고 아니 그렇게 과학적으로 해결 처리된 그 물에서 나오는 그러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갖다가 처먹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이걸 처먹습니까? 과학을 그렇게 중시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미래의 밥그릇이라고 하는 연구 개발비 R&D 예산을 13.9%나 확 깎아 버린답니까? 왜 그랬는가 했더니 여기에도 천공의 지시가 있어요. 천공에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외국 과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 갖다 그대로 읽어보면 되지 뭐하러 돈 들여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연구 개발하게 돈을 들이냐 그렇게 말한 영상이 있어요. 대통령과 정부가 왜 저렇게 하지? 정말 이상한데? 라고 찾아보면 반드시 천공이 이렇게 말을 해서 그랬구나라는 영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대통령은 국민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떤 비판 세력과도 대화하고 경청하고 국민이 반대하고 비판하면 왜 그러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겠다며 선전포고를 해버립니다. 겁박하고 공갈하고 협박을 서슴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을 설득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선거에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 정권과 여당은 국민을 폭도로 만들고 적으로 만들고 죄인으로 만들어서 때려잡으면 자기들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독립투사를 빨갱이로 몰고 가는 것일까요? 제가 어제 아침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귀환할 때의 그 영상 다시 꺼내서 봤습니다. 정말로 눈물 없이 볼 수 없어요. 그때는 감격적인 눈물이 흐르는데 어제 보는 그 영상 똑같은 영상인데 분노의 눈물이 흐릅니다. 그때 감동적으로 그 일을 했던 공무원들이 그때 그 공무원 그놈들이 이제는 홍범도를 빨갱이로 만들고 있는 일에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기 재산과 목숨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국가의 독립을 위해 한평생 희생한 그 독립부사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일본 놈이 아니고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저 눈만 뜨면 국민을 두 갈래로 나누어서 서로 적으로 만드는 일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해병대 사단장을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의로운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도 얼마나 시효를 했습니까? 그러나 기각되었지요. 어느 집안의 귀한 독자가 10년 동안 공들여서 시험관 시술을 얻은 그 아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해병대에 입대해서 수해로 인한 희생자 실종 작업에 나갔다가 지휘관의 잘못으로 20세 청춘의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대통령의 말이 아니 극간질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 하면서 노발대발을 해서 그것을 뒤엎으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게 덮어지지 않고 이미 국군 내부에서 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명령 듣지 않습니다. 제일 튼튼해야 할 국군의 뚝이 무너져서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폭포수 같은 물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청춘이 죽었는데 그깟일이에요? 그깟일? 사람의 생명에 국민이 죽었는데 그깟일이니까 159명이 죽어도 그깟일이고 지가도 참사로 14명이 죽어도 그깟일이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도 중시한다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가치의 뜻은 사물이 지닌 의의나 중요성이라고 사전은 설명합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치 아닙니까?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의 앞잡이로 나서면서 가치 동맹을 반복해서 뇌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과 동맹을 맺는데 무슨 가치 동맹입니까? 우리의 이익을 위한 동맹이어야죠. 미국과 일본의 속국 노릇을 하면서 그가 느끼는 가치는 뭡니까? 그가 느끼는 중요성은 뭡니까? 그 말대로 공산당을 때려잡는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지금 공산당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로 합병한 국제일 8월 29일에 우리나라 남해에서 한미일이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그러면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면서 그 다케시마를 지키겠다고 기념하는 그 날에 일본과 한국이 그 동해 앞바다에서 연합훈련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20여 년 전부터 미국은 역대 우리 모든 정부의 지금과 같은 한미일 협력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이 한국을 아래에 놓고 일본이 대신 관리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보수, 진보, 정권 어느 정부도 그것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주한 미군 사령부와 주일 미군 사령부를 따로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그것이 돈도 많이 들고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이 군사 동맹을 맺으면 극동사령부 하나만 두고 극동사령부 안에 주일 미군을 두고 그 주일 미군 사령부 안에 주한 미군 사령부를 두어서 극동사령부만 관리하면 한국은 자동적으로 일본이 대신 관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20년 동안 추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어떤 정권도 비록 보수 정권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지금까지 반대해 왔던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도 박근혜 정권 때도 문재인 정권 때도 끊임없이 미국은 그것을 요구해 왔던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 전혀 알 수조차 없는 윤석열은 덥석
도장을 찍어 버려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경우라도 미국과 일본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는 맹신에 빠져서 한 짓입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뭡니까?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우리나라가 맨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맨 꼴찌를 가다가 돌아서면 지가 맨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지금 맨 앞에 서서 총알바지 노릇을 하게 되었는데 맨 앞에 섰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외교에 이제 성공했으니 경제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경제요? 어떤 경제를 말하는 겁니까? 지난 정권에서 나라를 거들리기 직전이었는데 만약에 지가 정권을 인수하지 않았으면 어떨 뻔했느냐? 큰일 날 뻔했다. 차다. 도대체 지난 정권이 어떻게 거덜내서 그를 지금 인수받아서 뭘 어떻게 해놨길래 그 철판으로 낮바닥을 가렸다는 겁니까? 지나가는 소도 개도 닭도 웃을 일 아닙니까? 일본의 핵 폐수 방류에 찬성해 준 대가로 우리 어민에게 내년에만 보상해 준다고 7,800억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물론 그걸로 보상도 되지도 않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돈이에요. 또 방사능 검사 비용만 560억 원을 채택을 했습니다. 오염수도 아니고 처리수인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 처리된 그 물을 왜 검사한다고 예산을 세웁니까? 돈이 없다고 내년 긴축 예산을 짠다고 겨우 2.8% 증액했는데 일본 오염수 방류를 안 했다면 최소한 이 1조 원에 가까운 돈은 아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우리가 극구 반대했는데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해서 우리가 피해를 본다면 이 돈을 일본에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머저리 같은 짓을 왜 하는지 도저히 이해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한다고 비판하는 국민을 죄인으로 만드는 이런 대통령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무능하고 무도한 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니 잘한다고 손뼉치고 같은 편이 되어서 권력자를 지지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고발하기 위한 명분으로 한 여성을 돌로 쳐 죽일 죄인으로 끌고 왔습니다. 물론 그녀가 어쩌다가 죄인이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죄가 없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 따위는 절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면 정당한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음모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자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전국의 교사 다 합하면 50만 명인데 어저께 여의도 의사당 앞에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마음 놓고 가르치게 해달라고 절규하는 그 교사들, 왜 죽었는지 진상조사를 해달라는 그 교사들, 왜 죽었는지 모를 그 동료 교사 40부대에 추모하게 해달라는데 그들을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협박하는 이 정부, 그러면 50만 교사 중에 30만 교사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다 잡아 가두겠다는 겁니까? 다 해고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성도가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그 교회를 떠나거나 다른 교회로 가면 목사들이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떠난 그 성도를 당장 죄인으로 만들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더러운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정의로운 척 하기 위해서 선량한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어내는 당신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권한으로 죄인을 만들고 정죄하는 것입니까? 당신들은 그러면 정의로운 사람들입니까?